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추잡한 잡범 조국이 드디어 잡혀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제 상태는 구속이 된 상태는 아닌데 원래 이제 불구속 상태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 신변 정리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길어야 일주일 안에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잡혀 들어가게 되었죠.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는 조국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정말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제가 이게 오늘 뭐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본인이 똑같은 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조국은 정말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 그때그때 거짓말로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 자기 딸 장학금 문제되니까 장학금 원래 다 반환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추잡한 인간들인가. 심지어 조민도 나는 뭐 원하지도 않았다.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 장학금 왜 줘가지고 다 반환하겠다 했는데 서울대에서 5번의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800만 원 장학금에 대해서 그대로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묵묵부답으로 무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좌파들이 얼마나 이 말재간과 말장난에 능수능란한 인간들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2019년부터 시작돼가지고 5년 만에 겨우겨우 대법원 판결까지 와서 이제 곧 구속이 될 조국의 판결을 보면서 이게 판사들도 뭐 AI나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 또 사람 그다음에 정치적 환경, 또 민심, 그 사람이 어떤 여당 대표인지, 뭐 정치적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지지세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공정과 상식은 이미 일그러진 지가 오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정말 우리의 상식대로, 공정대로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뭐 법대로 가는 거지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부정선거 이런 것도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사법부부터 썩어가지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끌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죠. 이제 와서 뭐 구속이 된다니 참으로 다행이고 시원한 마음은 있지만은 근데 이게 과연 5년이나 재판이 걸릴 사건이었나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사실 물증도 너무나 확실했고 조국 일가족이 계속해서 버티면서 평범한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재판 지연을 계속해서 해대면서 정말 이재명이도 징글징글하지만은 조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증언이 나오면은 다 가짜다 허위다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뻔뻔한 낯짝으로 거짓말만 해대다가 결국에 구속이 된 게 지금 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도 저는 언젠가는 진짜 이게 AI로 로봇이 뭐 사람이나 정치적 입지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정말 누구에게나 공정과 상식의 철퇴가 내려질 수 있도록 사람이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국이 뭐 혐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자녀 입시 비리, 조민 입시 비리 혐의, 뭐 허위로 표창장 위조하고, 뭐 공문서를 조작하고,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폭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조국을 열심히 저격하시던 분의 입장이 오늘 또 나왔는데 막상 또 덤덤하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까지 5년 내내 장학금도 반납한다고 해놓고 반납도 안 하고 지키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당연히 속 시원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제 와서 그러다 보니까 참 지친다. 이제 와서 조국 한 명 보낸 거면은 이재명이 보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또 윤미향의 사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미향 같은 경우도 임기를 다 마친 후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연된 정의의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는데 그 후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게 정말 국제적 망신.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연도 그렇고 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거 떳떳하게 정말 과거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 정당성조차도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의문을 품게 만드는 정말 그 정도의 최악의 나라 이미지를 그냥 등신을 만들어버린 바로 장본인 윤미향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에서야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고 그런데도 모자라가지고 또 반년 정도가 더 흐르고 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재판이 지연된 거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이거 있으나 마나 1심에서는 전부 윤미향의 그 변명과 거짓말을 믿어줘가지고
무죄를 때려놓고 2심에서 또 유죄 범위 폭을 늘리면서 원심 확정이 됐는데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연히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정말 중범죄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이 윤미향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국회의원 임기는 다 맞춰주게 해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로? 국제 망신을 시켜놓은 이런 인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배지를 달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우스워 보일 수 있는지를 판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좌파 눈치 보고 여론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시는 공직자들이고 판검사들이라고 한다면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좀 생각해줘서 정치인이든 뭐든 신속한 판결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판사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법 리스크, 진작에 이미 목이 날아갔어야 되는 인간들이 면상에 철판 깔고 버팅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판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이죠. 아무튼 윤미향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국은 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버텨오다가 드디어 구속이 되게 되었죠. 물론 정말 잘된 일입니다. 박수칠 일이고, 조국 구속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웃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 사법부의 판결이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가, 얼마나 지금 좌경화가 심해져 있길래 이 조국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상식적인 판결이고 당연한 것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시간이 허비가 되는가. 원래라면은 정말 이미 총선 이전에 깜빵 가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5점으로 남아서 사라질 인간이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야 판결이 나온다는 게 저는 너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말 썩었다. 판사들이 진짜 결국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정치 상황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간 보고 흔들리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너무나 이게 안타깝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저관여층들의 관심이 폭증된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도 사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무슨 뭐 엎드려가지고 빌고 눈물 질질 짜고 그냥 어떻게든 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소신이라든지 진실에 대해서 밝힐 생각보다는 그냥 이 대중의 폭거와 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여론의 힘이 무서워서 거기에 다 무릎 꿇어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좌파 쪽에서는 조국 같은 인물을 굉장히 양성을 잘합니다. 그냥 이제 뭐 얼굴 마담으로다가 뭐 제대로 이제 머리에 든 게 잘 없어도 대충 이제 좋은 자리 하나 주고, 그래서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국이 이런 논란이 터지기 전에 조국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 타이틀에 얼굴 마담 역할까지 해주니까 그런 게 좌파 쪽에서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조국을 지지하시던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 무슨 막 조국 출근하기 전에 차를 막 닦아주고 있고 그런 이미지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국도 한창 붐이 불었던 사람이죠. 자, 조국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이 경력 사항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울산대, 동국대 이런데 법대 교수로 있다가 여기에 또 빠질 수가 없죠. 참여연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참여연대, 노골적인 또 좌파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들이 있고, 노무현 정권 때 결국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어떻게 사람을 키워주는지 자기들에게 좀 이득이 될 것 같고, 얼굴 마담으로써 대중적인 인지도와 관심을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에 안 맞게 좋은 자리를 주면서 명예와 돈을 주면 정말 강대하게 키워줍니다. 지금에서야 조국의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고, 뭐 서울대 교수를 하던 시절에는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무시를 받으면서 말에 반박을 당하고 학문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형법 교수들 사이에서 목소리도 하나 못 내고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은근하게 이제 무시를 받던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뭐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자란 능력을 덮기 위해서 했던 게 또 깨끗한 척, 깨시민인 척, 무슨 뭐 민주화 열사인 척, 그런 코스프레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뭐 겸손해야 된다 이러면서 본인은 전혀 지키지 않는 주제 넘는 조언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우파는 좀 이런 걸 너무 못한다. 이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조국처럼 정말 능력이 없고 이미지 얼굴마담 할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리 하나씩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좌파 쪽에서 팬덤 놀이도 하고 또 여론과 민심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웃기지만은 그런 또 카드로 쓸 수 있는 건데, 우파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여론전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정말 누구에게도 박수받지 못하는 퇴장을 하게 되었고 곧 구속될 텐데, 이 감옥 가서는 제발 그놈의 그 머리 좀 이제 그만 좀 쓸어 넘기고 폼 좀 그만 잡아라. 정말 겸손이 무엇인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청렴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이었던 우리 조국씨, 오늘로써 정치 역사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 선생님의 명언 한마디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